개선될 수 있는 케이스를 잘 골라서 수술을 해야지 난 다크서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눈밑이 칙칙하게 까맣게 착색되어 있거나 어둡게 보이면서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다크서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다크서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 밑에 피부가 실제로 착색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피부가 까맣게 착색이 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안쪽에 정맥이나 눈둘레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되겠어요. 세 번째, 그림자예요.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면 실내에서도 조명이 위에서 내려오고 바깥에서도 보게 되면 햇빛도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다크서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어떤 개선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로 다크서클은 개선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선될 수 있는 케이스를 잘 골라서 수술을 해야지 난 다크서클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눈 아래 지방 주머니가 약간은 튀어나와서 눈물 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푹 꺼져 보이면서 그림자가 져 보이는 곳이 있어요. 언제 잘 보이냐면 광원을 약간 45도 위쪽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눈 밑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울퉁불퉁하고 울퉁불퉁한 아래쪽에 푹 꺼져 보이는 선이 명확하게 보인다면은 이런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피부가 아주 얇아서 안쪽에 정맥이 비쳐 보이거나 근육이 비쳐 보이거나 또는 실제로 피부가 착색이 돼서 어두운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로 다크서클을 해결하길 원하시는데 대부분은 이 다크서클의 원인이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계신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크서클의 원인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즉 첫 번째, 피부가 착색이 된 경우는 레이저 치료, 즉 흔히 얘기하는 토닝 레이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는 바르는 미백 크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도미나 크림, 멜라논 크림 이런 크림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얇은 피부인 경우에 피부가 너무 얇아서 안쪽에 구조물이 비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부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거나 또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뭔가를 껴주면은 안쪽에 덜 비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진피를 보강해주는 건데 흔히 하는 것들은 리쥬란 힐러 같은 주사 또는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이 콜라겐 합성 주사 또는 고주파나 코레지 같은 장비로 피부의 장벽을 두껍게 해주는 고주파 시술, 마지막으로는 흔히 프락셀 레이저라고 하는데 프락셀 레이저로 피부에 무수한 구멍을 쭉 내주게 되면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진피가 약간 두꺼워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피부 아래에 미세 지방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세 지방 이식, 즉 나노펫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와 안쪽에 비쳐 보이는 구조물 사이에 공간을 넓혀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미세 지방 이식으로 어느 정도 다크서클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다크서클의 원인인 피부 착색 때문에 시술을 받는 경우는 레이저 토닝은 적어도 10번 정도는 시행을 해야 돼요. 간격은 짧으면 1, 2주 간격이 되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시술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크림을 바르는 경우는 본인이 집에서 자가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크림을 충분히 잘 발라준다면 날마다 크림 치료는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처방전에 필요 없는 도미나 크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멜라논 크림과 같은 크림들이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인 피부가 너무 얇아서 안쪽에 구조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
스컬트라나 주베륵 같은 콜라겐 합성 주사를 또는 콜라겐 재생 주사를 맞는 경우는 이제 두세 달 간격으로 해서 두세 차례 정도 시술 받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코레지나 고주파 같은 관리로 피부의 진피층을 보강해주는 이런 시술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1, 2주에 한 번씩 해서 10번 정도 시술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눈 밑에 프락셀 레이저로 진피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원한다면은 이런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적어도 3차례 정도 시술을 하게 되면은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피부의 두께도 어느 정도 약간 보강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시술의 횟수와 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알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횟수와 주기를 정하게 되면은 보다 체계적으로 다크서클을 없앨 수가 있어요. 오늘은 다크서클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다크서클에 있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주 중요한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SH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각각의 원인에 따른 개선 방법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